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 소클 크리스티입니다. 4월부터 거듭 연기되었던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드디어 개최됐습니다. 꽤나 오랜 기간 연기됐음에도 행사의 열기는 뜨거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계획이 매번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슈퍼차저 보급 계획이 그랬고 아직 초기 단계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의 상용화도 그랬죠. 뜬구름 잡는 꼴이라며 조롱 섞인 비판을 받았던 머스크의 계획은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닌 예고였던 셈인 겁니다. 그런 머스크가 지난 4월 배터리 데이에 대해 테슬라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날이 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 기술과 더 저렴한 전기차 가격의 청사진을 제시할 거란 공언도 했죠. 그렇다면 머스크가 호언장담한 기술과 혁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배터리 업계에선 머스크의 배터리데이 전 발표 내용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신기술이 거론될까인데요. 관건은 배터리 기술의 종류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모두 리튬 계열 배터리입니다. 여기서 어떤 양극재를 쓰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삼원계 배터리로 니켈과 코발트, 망간, 또는 알루미늄이 양극재로 쓰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만드는 배터리도 이런 종류죠. 또 다른 하나는 중국 CATL이 만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인산철이 양극재로 쓰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계에선 배터리 데이를 맞아 테슬라와 CATL이 손을 잡고 새로운 LFP 배터리를 선보일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6월 테슬라와 CATL이 100만 마일을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며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김정현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도 테슬라는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LFP 배터리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그 이유는 배터리 코발트를 쓰지 않으면 NCM 계열 배터리보다 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폭발 위험성이 적고 충전 속도가 빠른 데다 재활용이 쉬운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어렵고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겁니다. 특히 NCM 배터리와 같은 성능을 내려면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개선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설명했죠. LFP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1kg당 170Wh로 200에서 240Wh인 NCM보다 훨씬 낮다. 또 셀을 모듈로 만들지 않고 곧바로 팩으로 만드는 CTP 기술을 적용해도 200Wh를 겨우 넘긴다. 따라서 밀도를 높였다고 해도 테슬라가 원하는 수준의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단점을 극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쉽게 공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고 선언할 것이란 추측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생산 의지는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슈였는데요. 로드러너 프로젝트라는 자체 배터리 생산 플랜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엔 배터리 양산 인력을 뽑겠다는 채용 공고도 냈었죠. 그래서인지 배터리 양산 준비를 이미 끝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랙은 지난 7월 테슬라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기가팩토리4에 로드러너 프로젝트를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했었는데요. 기가팩토리4는 미국 네바다주, 미국 뉴욕주, 중국 상하이에 이어 네 번째로 지은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기지입니다. 또 미국 텍사스주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5번째 기가팩토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한편 기술과 양산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 생산을 하더라도 당장 시장 판도를 뒤흔들 만큼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도 대다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대망의 테슬라 데이. 하지만 너무 기대를 했던 탓인지 내용은 다소 아쉬웠죠. 4번이나 연기됐음에도 깜짝 놀랄 만한 발표는 없었거든요. 특히 큰 기대를 모았던 100만 마일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론 머스크는 향후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배터리 공정 혁신을 통해 장기적으로 56%의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대가 낮은 전기차를 선보이겠다며 3년 뒤엔 $25,000짜리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특허를 출원한 템리스 배터리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맥스웰의 건식 공정을 작용한 전반적인 공정 단축과 소재 혁신 등을 통해 배터리 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는데요. 이 같은 혁신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3TWh를 생산해내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4680으로 명명한 원통형 새 배터리를 소개했죠. 4680은 테슬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배터리인데요. 기존 배터리보다 가격은 절반 수준이지만 에너지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나 높아 주행거리를 16%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배터리 생산량을 2022년까지
연간 100기가와트아워, 2030년까지 3테라와트아워로 늘리겠다고 계획했죠. 하지만 국내 배터리 업계는 그의 발표에 대해 혁신 기술도 없고 배터리 제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근거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산량 확대 역시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전 세계 최고의 배터리 제조회사인 LG화학조차 올해 연말까지 110기가와트아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머스크는 차세대 기술 관련에 대해 하이니켈을 수차례 언급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K배터리 3사의 기술력을 인증해준 셈인데요.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가로 알려진 머스크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건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LG화학은 리튬황 배터리, SK이노베이션은 리튬 메달 배터리를 통해 전 세계 배터리 발전의 미래라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테슬라의 공격적 원가 절감 계획은 국내 배터리 업계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터리 자체 생산은 곧 전기차의 원가 절감이 이어지는 만큼 테슬라 주요 전기차 모델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대 기아차는 전용 플랫폼과 배터리 3사 협업 강화로 테슬라와 정면 승부에 돌입했죠. 우선 내년에는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신차를 출시해 테슬라의 공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 GMP는 원가와 직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플랫폼을 적용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부품 공용화로 원가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내년 기준 이 GMP를 적용해 생산이 가능한 완성차 업체는 폭스바겐과 현대차 그룹뿐이죠. 특히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원가 절감을 위한 배터리 대여 방식의 도입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7월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의 생산 및 보급뿐 아니라 대여, 교환, 수리, 충전, 재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배터리 서비스 플랫폼 분야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구상하는 전기차 대중화 모델은 배터리의 소유권을 렌털 회사가 가지고 구매자는 차량 비용만 지불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머스크는 한 달 내 완전 자율주행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오토파일럿을 공개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 국내 업계에서는 기대보단 의구심이 더 큰 모습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완전 자율주행은 언제 보여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미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국내에도 있지만 완성도나 신뢰도, 안전 등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한 달 뒤에 내놓는 게 다는 아니다라고 말했죠. 이에 현대차 그룹은 지난 3월에 자율주행 전문기업 앱티브와 자율주행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달 그 이름을 모셔널로 공식 발표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이를 통해 올해부터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로보택시와 모빌리티 사업자에게 자율주행 시스템과 지원 기술을 공급할 계획이죠. 여태까지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번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머스크가 호언장담한 혁신적인 기술 발표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만약 머스크가 발칵 뒤집어질 만한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마냥 손 놓고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테슬라의 원가 절감이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걸 기회로 삼아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배터리 대여로 맞수를 두고 있습니다. 또 머스크가 한 달 내에 공개할 완전 자율주행은 이미 국내에서도 시스템 테스트를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 가장 못살고 가난해 기술 수입을 하던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적인 첨단 기술력들을 뽐내는 나라로 성장한 게 신기하지 않나요? 또 한국이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전기차와 같은 미래 핵심 산업에서 그 어떤 나라에 꿀리지 않고 우위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을 선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2차 전지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